와이어샤크 네트워크 패킷 분석, TCP 트래픽 분석. 네트워크 분석 속으로. TCP 엔티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잠시 20년 전쯤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하여 미국에 출장을 간 사원 A는 발표의 전날 밤에 호텔에서 증빙 설계 도면을 한국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발표회까지 남은 시간은 8시간 정도였지만 발표장이 있는 발주자 회사로 이동하여 재보내는 시간을 빼면 실질적인 준비 시간은 7시간 정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A가 있던 출장지는 한적한 시골 소도시로 팩시밀리를 빌릴 만한 곳은 지금 투숙하고 있는 호텔밖에는 없었습니다. 호텔에는 2대의 팩시밀리가 있었는데 A는 호텔에 부탁하여 그중 한 대를 3시간 정도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회사 동료 B에게 국제 전화를 하여 도면을 팩시밀리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도면은 A4의 8배 크기인 A1 크기로 5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호텔의 팩시밀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크기인 A4로 치면 총 400페이지의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B는 회사에 있던 도면의 복제본을 8등분하여 도면 조각들의 일련 번호를 매겼습니다. B는 이런 도면 조각들을 100페이지씩 팩시밀리의 원고 공급기에 얹어 발송하기 시작했고 A는 1분에 한 장씩 도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준비 시간은 6시간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재조립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 모든 도면 조각을 받고 일괄적으로 재조립할 수는 없어 A는 도면 조각을 프런트에서 몇 장씩 받아서 10층의 객실로 가 스카치 테이프로 이어붙이는 작업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B가 일련 번호 순서대로 송신했음에도 가끔 들어오지 않는 도면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A는 B에게 국제 전화를 하여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단 100페이지의 도면 조각을 모두 보낸 후에야 재전송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A는 받지 못한 부분을 비워두고 도면을 재조립하였고 나중에 재전송된 도면을 제자리에 끼워 넣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하지만 1분에 1페이지 전송하는 팩시밀리로 6시간 동안에 400페이지의 도면 조각을 받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A는 B에게 호텔의 또 다른 팩시밀리 번호를 알려주고 그곳으로도 보내라고 했습니다. B는 도면 조각을 10페이지씩 회사에 있는 다른 팩시밀리 원고대에 올려놓고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 중에 실수가 나왔습니다. 프론트에서 도면 조각을 받는 작업과 재조립을 병행하다 보니 도면 조각이 엉뚱한 곳에 붙여지기도 해서 떼어내는데 찢어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B도 실수를 하였는데 200번대를 보내는 중에 300번대를 보내기도 한 것입니다. A는 200번대 도면이 오다가 갑자기 300번대가 오자 중간에 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B에게 중간 일련 번호를 가진 도면을 다시 보내라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200번대에 빠진 도면 조각을 보내다가 300번대를 또다시 보내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갑자기 프런트에서 A의 객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호텔 팩시밀리가 계속 통화 중이라 다른 손님이 항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A는 프런트에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지만 호텔 지배인은 지금 당장 프런트 팩시밀리 사용을 중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 추가 요금을 지불하라고 강경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A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대의 팩시밀리만 사용하는 것으로 호텔 측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A는 5시간 만에 모든 도면 조각을 받고 그 후 30분 만에 남은 50페이지의 A1 도면을 모두 재조립하여 복원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A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큰 도면을 전송하기 위하여
작은 도면 조각들로 분할하는 것과 도면 조각을 원래의 도면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모든 도면 조각에 일련 번호를 붙인 것, 그리고 A가 도면을 재조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바쁘게 움직이느라 A와 B가 실수하는 모습도 보았으며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송신 측 팩시밀리에 분명히 원고를 넣어 전송했는데도 수신 측 팩시밀리에 도면이 출력되지 않은 경우도 보았습니다. 또 한 대의 팩시밀리를 사용하다가 두 대의 팩시밀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호텔 측의 항의로 다시 한 대의 팩시밀리만 사용하기도 하는 모습도 보았으며 국제전화로 A와 B가 통화를 함으로써 도면 조각이 전송되지 않은 것을 알리고 재전송을 요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모두 인터넷에서도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인터넷에서는 TCP 엔티티들에 의해 작업 절차가 수행됩니다. 즉, 이야기의 A와 B는 TCP 엔티티들이라 할 수 있으며 그들 사이에 전송되는 도면 조각들은 세그먼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TCP 엔티티들과 세그먼트들의 트래픽을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TCP의 용도, 세그먼트 포맷, 세그먼트 헤더 필드의 값과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TCP의 기본적인 연결 설정 과정, 연결 해제 과정, 세그먼트 손실 감지 및 복구 과정, 연결 거부의 트래픽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TCP의 기초. TCP의 특징은 연결 지향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TCP는 출발지 포트와 도착지 포트 사이에 TCP 연결을 설정한 상태로 데이터를 수송하며 데이터를 순서에 맞추어 수송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빠지거나 중복되거나 변질됨이 없이 온전한 상태로 수송합니다. 그럼 TCP 및 IP 프로토콜 스택상에서 TCP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TCP 및 IP 프로토콜 스택에서 TCP의 위치는 이와 같습니다. TCP 엔티티는 IP 엔티티의 패킷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며 응용기층의 FTP, POP 및 SMTP, HTTP 및 HTTPS, 그리고 DNS 엔티티들에게 안전한 데이터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TCP 세그먼트는 이와 같이 헤더와 페이로드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TCP 세그먼트는 IP 페이로드에 캡슐화되어 IP 패킷을 구성하게 됩니다. TCP 세그먼트의 길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토탈 랭스는 패킷의 총 길이로 IP 헤더 안의 토탈 랭스 필드의 값입니다. IP 헤더의 길이는 IP 헤더 안에 IP 헤더 랭스 필드의 4바이트 단위의 값으로 20바이트부터 60바이트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TCP 헤더의 길이는 TCP 세그먼트 헤더 안에 데이터 오프셋 필드의 4바이트 단위의 값으로 역시 20바이트부터 60바이트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TCP 세그먼트 헤더에 세그먼트 페이로드 길이에 대한 필드는 없습니다. 그럼 세그먼트 페이로드의 길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그먼트 페이로드의 길이는 토탈 랭스에서 IP 헤더의 길이와 DO의 값을 뺀 값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DO는 데이터 오프셋 필드로 DO 필드의 값은 TCP 세그먼트 헤더의 길이를 4바이트 단위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DO 필드의 값이 5이면 세그먼트 헤더의 길이는 20바이트이고 DO 필드의 값이 8이면
세그먼트 헤더의 길이는 32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DO 필드는 4바이트 단위로 표현되므로 15가지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의 최대 크기는 TCP 연결 과정에서 결정되는데 최대 전송 단위에서 IP 헤더의 길이와 DO의 값을 뺀 값을 넘을 수 없습니다. TCP 세그먼트 헤더의 구조에 대해 살펴봅시다. TCP 세그먼트는 헤더의 길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바이트부터 60바이트입니다. 헤더를 구성하는 필드들은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시퀀스 넘버, 애크널리지먼트 넘버, 데이터 오프셋, 플래그스, 윈도우 사이즈, 책섬, 어전트 포인터, 옵션스 등이 있습니다. TCP 세그먼트 헤더의 포맷은 이와 같습니다. 다음은 TCP 세그먼트의 길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보기를 끌어넣어 내용을 완성해 보세요. TCP 세그먼트 헤더 필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소스 포트와 데스티네이션 포트는 각각 출발지 포트와 도착지 포트를 의미합니다. 포트에 배정된 서비스 목록은 이 경로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TCP의 포트와 지난 시간에 학습한 UDP의 포트는 동일하므로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한 후 학습 계속하기를 클릭하여 학습을 진행해 보세요. 시퀀스 넘버는 순서 번호입니다. TCP 엔티티는 순서 번호를 이용하여 유실된 세그먼트가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다음 순서 번호는 현재 순서 번호에 현재 데이터 길이인 바이트를 더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각 TCP 연결마다 고유한 초기 순서 번호 값을 가집니다. 애크널리지먼트 넘버는 확인 응답 번호입니다. 확인 응답 번호는 데이터 수신 측이 계산하여 결정하는데 데이터 수신 측이 예상하는 다음 순서 번호의 값과 같습니다. 데이터 오프셋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그먼트 헤더의 길이를 뜻합니다. TCP 세그먼트의 시작에 대한 데이터 페이로드의 오프셋 거리의 4바이트 단위의 값으로 예를 들어 데이터 오프셋 필드 값이 5이면 세그먼트 시작에 대한 페이로드의 오프셋 거리는 20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데이터 오프셋 필드 값이 5보다 크면 옵션 헤더가 추가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플래그 중 NS의 이름은 난스로 IP 헤더의 ECN의 신빙성을 보장하기 위한 난스의 암호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CWR은 컨지스천 윈도우 리듀스드로送신자가 수신자에게 폭주 윈도우의 크기를 줄였음을 알립니다. URG는 어전트로 세그먼트가 긴급 데이터를 싣고 있음을 표시하며 에크는 세그먼트가 확인 응답 세그먼트임을 표시합니다. PSH, 즉 푸시는 수신 측 TCP 엔티티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강제적으로 응용기층에게 전달하고 버퍼를 비우도록 합니다. RST, 리셋은 TCP 연결을 거부하거나 TCP 연결을 끊었음을 표시하며 SYN으로 표시되는 싱크로나이제이션은 TCP 연결의 순서번호 시작값이 들어있는 세그먼트임을 표시합니다. 피니시는 핀으로 표기되며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어 더 이상 수송할 데이터가 없음을 표시합니다. 윈도우 사이즈는 수신 측 TCP 엔티티 버퍼의 여유 공간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표시한 값으로 TCP 흐름 제어에 사용됩니다. 옵션 필드는 최대 세그먼트 크기, 윈도우 스케일 WS, 선택 확인 응답 사용 여부,
타임스탬프 등의 정보를 TCP 연결 당사자들이 교환하여 협상하는 데 사용합니다. 각각의 TCP 헤더 필드를 클릭하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은 TCP 헤더 필드 중 플래그의 이름과 그 의미를 제시한 것입니다. 서로 어울리는 것을 찾아 선을 이어보세요. TCP 세그먼트 트래픽 분석. TCP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필터링에는 TCP 출발지 포트 필터링, TCP 목적지 포트 필터링, TCP 헤더 길이 필터링, TCP 윈도우 크기 및 플래그 필터링, TCP 플래그 필터링, TCP MSS 필터링, TCP 윈도우 크기 단위 필터링, TCP 플래그 이벤트 필터링, TCP 세그먼트 유실 필터링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디스플레이 필터링에 대해 살펴봅시다. TCP 출발지 포트 필터링의 목적은 특정 출발지 포트로부터 수신된 TCP 세그먼트 패킷만을 패킷 목록에 표시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CP SIC 포트 더블 이퀄 21이라고 표기한 경우 FTP 서버로부터 수신된 FTP 응답 메시지 패킷을 표시하게 됩니다. TCP 목적지 포트 필터링의 목적은 특정 목적지 포트로送신되는 TCP 세그먼트 패킷만을 패킷 목록에 표시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CP.DST 포트 더블 이퀄 80이라고 표기하는 경우 HTTP 서비스 포트로送신되는 패킷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TCP 헤더 길이 필터링의 목적은 옵션 헤더를 가진 TCP 세그먼트 패킷만을 패킷 목록에 표시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CP.HDR 랜이 20보다 큰 경우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TCP 윈도우 크기 및 플래그 필터링은 TCP 윈도우 크기를 조절하는 과정에 송수신된 패킷을 패킷 목록에 표시하고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TCP.윈도우 사이즈가 1460보다 작고 TCP.flags.pin이 0이고 TCP.flags.reset이 0인 경우와 같이 표기한 경우 세그먼트 크기가 MSS, 즉 1460바이트 이하로 떨어지면 수신 버퍼의 여유 공간이 허락하는 한도까지 윈도우 크기를 증가시키는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TCP 플래그 필터링은 컨제스천 윈도우 리듀스드 플래그 비트가 1로 세트되었거나 ECN 플래그 비트가 1로 세트된 TCP 세그먼트 패킷을 패킷 목록에 표시하고 분석하기 위한 필터링입니다. 필터의 형식은 TCP.flags.cwr이 0이 아니거나 TCP.flags.ecn이 0이 아닌 경우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TCP MSS 필터링의 목적은 TCP 연결 과정에서 제시된 MSS의 값을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필터의 예로 TCP.options.mss 밸류가 1460보다 작은 경우와 같이 표기할 수 있는데 이는 TCP 연결 과정에서 TCP 옵션 헤더에 제시된 MSS의 값이 1460바이트보다 작은 경우의 패킷을 분석한다는 의미입니다. TCP 윈도우 크기 단위 필터링의 목적은 TCP 연결 설정 과정에서 제시된 윈도우 크기 단위의 값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필터의 예로 TCP.options.wscale이 1이고 TCP.flag.sync가 1일 경우라고 표기하면 TCP 연결 과정에서 TCP 옵션 헤더에 제시된 윈도우 크기 단위의 값을 분석하게 됩니다. TCP 플래그 이벤트 필터링은 TCP 세그먼트에 대한 와이어샤크 전문가 시스템의 분석 결과 TCP 헤더에 플래그스 필드를 통하여 표시된 TCP상의 문제나 상황 변화를 가진 TCP 세그먼트 패킷을
패킷 목록에 표시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필터입니다. tcp.analysis.flags라고 표기하면 TCP 헤더의 플래그스 필드에 플래그 비트 중 어느 하나라도 1로 세트되어 있는 패킷을 패킷 목록에 표시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TCP 세그먼트 유실 필터링의 목적은 TCP 세그먼트에 대한 와이어샤크 전문가 시스템의 분석 결과 세그먼트 유실이 일어났음을 입증하는 패킷들을 패킷 목록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필터는 tcp.analysis.lost 세그먼트라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각각의 TCP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필터링을 클릭하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TCP 연결 설정 트래픽은 TCP 연결 설정을 위한 3단계 핸드쉐이킹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CP 연결 설정 과정은 연결 요구자와 연결 응답자 사이에 SYN, SYN-ACK, ACK 세그먼트를 교환함으로써 구성됩니다. 그럼 TCP 연결 설정 트래픽 분석을 예를 통해 살펴봅시다. 이 화면은 http google 2011.pkben지를 와이어샤크로 분석한 결과의 화면으로 이 파일은 연결 요구 호스트인 24.6.173.220이 연결 응답 호스트인 74.125.224.81에 대하여 TCP 연결 설정을 개시하였을 때 발생한 트래픽을 캡처한 파일입니다. 이 패킷 목록 영역에서 1번 패킷이 TCP 연결을 시작할 때 연결 요구자가 연결 응답자에게 최초로 전송한 SYN 세그먼트 패킷입니다. SYN 세그먼트는 세그먼트 헤더의 플래그스 필드에서 SYN 비트가 1로 세트된 세그먼트이며 TCP 연결 요구자와 응답자의 순서 번호를 임의의 ISN으로 리셋합니다. 이 화면에서 SYN 세그먼트 헤더의 시퀀스 넘버 필드의 값은 0이지만 이는 ISN에 대한 상대적인 값일 뿐입니다. SYN 세그먼트의 옵션 헤더 필드에 윈도우 스케일과 MSS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윈도우 스케일은 4이고 MSS는 1460바이트입니다. 이는 SYN 세그먼트를 송신할 당시의 연결 요구자의 윈도우 스케일은 1바이트이지만 그의 후속 세그먼트를 송신할 당시의 윈도우 스케일은 4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패킷 목록 영역의 2번 패킷은 연결 응답자가 요구자에게 전송한 SYN-ACK 패킷입니다. SYN-ACK 세그먼트 헤더의 플래그스 필드에 SYN 비트와 ACK 비트가 1로 세트되어 있으며 SYN-ACK 세그먼트 헤더의 시퀀스 넘버 필드 값을 0으로 함으로써 요구자가 제안한 ISN을 확인 응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YN-ACK 세그먼트 옵션 헤더에도 윈도우 스케일과 MSS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윈도우 스케일은 64이고 MSS는 1460바이트입니다. 이는 SYN-ACK 세그먼트를 송신할 당시에 연결 응답자의 윈도우 스케일은 1바이트이고 그 이후에 세그먼트를 송신할 당시의 윈도우 스케일은 64바이트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패킷 영역의 3번 패킷이 연결 요구자가 연결 응답자에게 보낸 ACK 세그먼트입니다. 연결 응답자가 ACK 세그먼트를 수신하면 요구자와 응답자는 모두 TCP 연결 과정을 완료하고 데이터 전송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 ISN 값의 확인 방법 버튼을 클릭하여 앞에서 살펴본 실제 ISN 값을 보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TCP 연결 해제에는 명시적 해제와 묵시적 해제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명시적 해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명시적 해제는 연결 상대에게 RST 세그먼트를 송신함으로써 연결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RST 세그먼트를 수신한 TCP 연결 당사자는 즉시 TCP 연결을 해제하게 됩니다. 이때 RST 세그먼트에 대한 확인 응답을 상대에게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명시적 TCP 연결 해제를 예를 통해 살펴볼까요? 이 화면에서 보면 호스트 A인 72.21.81.63은 송신할 데이터가 더 이상 없음을 호스트 B인 24.6.173.220에게 2210번 패킷으로 알렸습니다. 이에 호스트 B는 2211번 패킷으로 호스트 A에게 에크를 보내고 이어서 2212번 패킷인 핀 에크를 보냈습니다. 이를 받은 호스트 A는 즉시 RST 세그먼트, 즉 2213번 패킷을 송신하여 연결을 모두 종료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묵시적 해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묵시적 해제는 연결 상대에게 핀 세그먼트만을 이용하여 연결을 해제하는 것으로 이때 핀 세그먼트는 연결을 해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송신한 호스트에 송신할 데이터가 더 이상 없음을 뜻합니다. 묵시적 해제는 명시적 연결 해제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입니다. 핀 세그먼트를 이용한 묵시적 연결 해제 절차는 이와 같습니다. 포트 B와 연결 상태에 있던 포트 A가 핀과 에크 세그먼트를 포트 B에 전송하여 송신할 데이터가 없음을 알립니다. 이에 포트 B는 에크로 응답하고 이어서 포트 A와 같은 방법으로 포트 A에 송신할 데이터가 없음을 알립니다. 이에 포트 A가 핀 세그먼트에 대한 에크를 보내면 포트 B는 연결을 해제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MSL의 2배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TCP 연결의 필요성이 생기지 않으면 포트 A도 연결을 해제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T_MSL은 맥시멈 세그먼트 라이프 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보통 2분 정도입니다. 이러한 TCP 연결의 현재 상태는 윈도우즈 및 리눅스의 네스테트 명령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서 네스테트를 실행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표시한 명령 프롬프트 화면을 통해 호스트에 설정된 TCP 연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CP 헤더의 시퀀스 넘버 필드에서는 초기 순서 번호, 즉 IS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N은 TCP 연결 설정 단계에서 임의의 랜덤 값으로 결정됩니다. 와이어샤크는 이러한 ISN을 상대적인 순서 번호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의 순서 번호에서 초기 순서 번호를 뺀 값입니다. 예를 들어 ISN이 164825351227이고 어느 순간의 순서 번호가 164825351229라면 와이어샤크가 이를 상대적인 순서 번호로 표시할 때 164825351229에서 164825351227을 뺀 값인 2로 표시합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순서 번호는 실제 순서 번호에 비하여 값이 작으므로 판독하거나 다루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이어샤크는 기본적으로 상대적 순서 번호를 표시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본 학습에서도 기본적으로 상대적 순서 번호를 사용합니다. 만일 와이어샤크에서 상대적 순서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상대적 순서 번호를 표시하게 하려면 첫 번째 방법은 패킷 상세 정보 영역에서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폴더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열린 메뉴에서 프로토콜 프레퍼런스 항목을 선택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렐러티브 시퀀스 넘버스를 체크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메뉴바의 에디트 프레퍼런스를 클릭하여 열리는 프레퍼런스 윈도의 프로토콜스 폴더에 TCP를 선택하여 열리는 체크리스트에서 렐러티브 시퀀스 넘버스 항목을 체크하면
상대적 순서 번호로 표시되게 됩니다. TCP 헤더의 Acknowledgement Number 필드에서는 에크 세그먼트의 순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신된 세그먼트에 대한 에크 세그먼트의 순서 번호는 다음에 수신할 세그먼트의 순서 번호입니다. 이러한 순서 번호는 TCP 연결 과정에서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세그먼트를 전송할 때마다 순서 번호는 무조건 1씩 증가합니다. 또한 TCP 데이터 전송 단계에도 순서 번호가 증가하는데 에크 순서 번호는 수신 세그먼트의 순서 번호와 수신 세그먼트의 데이터 바이트 수를 합한 값이므로 에크 순서 번호는 데이터 세그먼트를 수신했을 때 그 데이터의 크기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통해서 TCP 세그먼트 순서 번호 증가를 살펴봅시다. 이 화면은 HTTP ESPN 2011.pcapng를 와이어샤크로 열고 15번 패킷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뉴에서 Follow TCP 스트림 항목을 선택하거나 디스플레이 필터 입력 필드를 통하여 필터 TCP.stream =2를 적용한 결과에 시퀀스 번호 칼럼과 에크 번호 칼럼, 바이트 인 플라이트 칼럼을 삽입한 화면입니다. 여기서 화면의 샵은 넘버를 뜻합니다. 칼럼 삽입 방법 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한 칼럼 삽입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보시는 화면에서 TCP 연결 과정에서는 순서 번호의 증분이 1이고 데이터 수송 과정에서 세그먼트의 순서 번호의 증분은 수신한 데이터의 길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15번 패킷부터 27번 패킷까지를 패킷 순서도를 통해 살펴봅시다. TCP 연결 과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는 시퀀스 번호와 에크 번호가 0인 신 세그먼트를 서버에 송신합니다. 서버는 시퀀스 번호가 0이고 에크 번호가 1인 신 에크 세그먼트를 클라이언트에 송신하는데 이때 에크 넘버 필드의 값은 클라이언트가 다음에 보낼 세그먼트의 순서 번호인 1입니다. 이에 클라이언트는 시퀀스 번호와 에크 번호가 1인 에크 세그먼트를 서버로 송신하는데 이 에크 세그먼트는 TCP 연결 과정을 완료합니다. 이어서 클라이언트는 843바이트의 데이터를 피기백 형태로 수송하는 TCP Acknowledge 및 Push 세그먼트를 서버로 송신하고 바이트 인 플라이트 카운트를 843으로 증가시킵니다. 서버는 순서 번호가 1이고 Acknowledge 번호가 844인 TCP Acknowledge 세그먼트임과 동시에 길이가 1460바이트인 TCP 데이터 세그먼트를 클라이언트로 송신하고 이를 수신한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송신한 데이터 세그먼트의 확인 응답이 되었으므로 바이트 인 플라이트 카운트를 0으로 리셋하고 시퀀스 번호를 844로 세트합니다. 서버는 이어서 시퀀스 번호가 1461인 TCP Acknowledge 세그먼트, 순서 번호가 1이고 Acknowledge 번호가 844인 TCP Acknowledge 세그먼트임과 동시에 길이가 1460바이트인 TCP 데이터 세그먼트, 시퀀스 번호가 2921이고 Acknowledge 번호가 844인 TCP Acknowledge 및 Push 세그먼트임과 동시에 길이가 1460바이트인 TCP 데이터 세그먼트를 클라이언트로 연속적으로 보냅니다. 이때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에크 세그먼트를 받지 않아도 송신을 계속할 수 있는데 바이트 인 플라이트 카운트는 이와 같이 송신한 데이터 크기만큼 계속 증가합니다. 이에 클라이언트는 PSH 플래그 비트가 1로 세트되어 있으므로 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응용 프로그램이 수신 버퍼에서 읽어가도록 하고 시퀀스 번호가 844, 에크 번호가 4381인 에크 세그먼트를 서버로 송신합니다. 서버는 에크 번호가 그동안 보낸 모든 데이터에 대한 확인 응답이므로 바이트 인 플라이트 카운트를 0으로 리셋합니다. 그리고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보낼 데이터가 아직 남아있으므로 시퀀스 번호가 4381이고 애크널리지 번호가 844인 TCP 애크널리지 세그먼트임과 동시에 길이가 1460바이트인 TCP 데이터 세그먼트인 경우 세그먼트를 클라이언트로 보내고 바이트인 플라이트 카운트를 1460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 패킷 순서도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돌발 퀴즈. 다음 보기 중에서 용어를 가장 올바르게 사용한 항목은 무엇일까요? 알맞은 보기를 선택하세요. TCP 세그먼트 손실 복구 중 세그먼트 수신 측의 고속 손실 복구 알고리즘을 알아봅시다. 먼저 호스트 A가 호스트 B로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호스트 A가 호스트 B가 기대하지 않은 순서 번호를 가진 세그먼트를 보낼 때마다 호스트 B는 호스트 A에게 기대하는 순서 번호를 가진 에크 세그먼트를 호스트 A로 송신합니다. 호스트 A는 같은 에크 번호를 가진 에크 세그먼트를 3번 수신하면 해당 에크 번호의 데이터 세그먼트를 호스트 B로 재전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추적 파일 http 다운로드 2011.pcapng에서 고속 손실 복구 알고리즘이 동작한 부분을 표시한 와이어샤크 패킷 목록 화면으로 데이터 수신 호스트는 24.6.173.220이며 데이터 송신 호스트는 199.255.156.18입니다. 여기서 31,400번 패킷은 수신 호스트가 데이터 송신 호스트로 예상 순서 번호가 30775341인 에크 세그먼트를 송신한 것입니다. 31,401번 패킷은 데이터 수신 호스트가 기대하지 않은 순서 번호인 308-46881을 가진 데이터 세그먼트를 송신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49개의 데이터 세그먼트가 한꺼번에 이술되었습니다. 다음 31,402번 패킷, 31,404번 패킷은 데이터 수신 호스트가 기대하지 않은 순서 번호의 데이터 세그먼트를 받았을 때 데이터 송신 호스트에 보낸 에크 세그먼트들입니다. 이들의 순서 번호는 모두 30775341입니다. 다음에 31,405번 패킷은 데이터 송신 호스트가 3번 동일한 순서 번호를 가진 에크 세그먼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순서 번호를 가진 데이터 세그먼트를 재전송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그먼트 송신 측의 고속 손실 복구 알고리즘을 살펴봅시다. 호스트 A가 호스트 B로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호스트 A가 호스트 B로 데이터 세그먼트를 송신함과 동시에 타이머를 동작시키고 호스트 B로부터 에크 세그먼트가 들어오면 타이머를 정지시킵니다. 그러나 에크 세그먼트를 수신하지 못한 RTO, 즉 리트랜스미션 타임아웃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어 데이터 세그먼트를 재전송하는데
이때 순서 번호는 원래의 순서 번호와 동일합니다. RTO에 의하여 데이터 세그먼트가 재전송되면 타이머의 설정 값이 증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0.2초에서 0.6초, 1.2초, 2.4초, 4.8초 등으로 증가해가는 것입니다. 이 화면은 패킷 RTO에 의한 재전송 패킷 목록이 표시된 와이어샤크 화면입니다. 여기서 데이터 송신 호스트의 IP 주소는 10.3.30.1, 데이터 수신 호스트의 IP 주소는 10.3.71.7입니다. 이를 각각 호스트 A와 호스트 B라고 합시다. 화면을 보면 1번 패킷으로 호스트 A가 호스트 B에 시퀀스 번호가 5841인 데이터, 즉 648바이트 세그먼트를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스트 B로부터 그에 대한 액널리지 번호가 5841 더하기 648은 6489인 TCP 액널리지 세그먼트가 오지 않으므로 RTO가 발생하여 5번 패킷으로 데이터 세그먼트를 재전송하였습니다. 그래도 호스트 B로부터 에크 세그먼트가 오지 않으므로 타이머를 2배씩 늘려가면서 데이터 세그먼트를 재전송한 것을 6번부터 9번까지의 패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CP는 연결 거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는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TCP 연결 요구자의 SYN 세그먼트 패킷에 대한 응답 패킷이 없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TCP 연결 요구자의 SYN 세그먼트 패킷에 대한 응답으로 SYN 에크 세그먼트 패킷 대신에 원인 코드 중 하나를 가진 유형의 ICMP 메시지 패킷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인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코드를 확인한 후 학습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학습을 계속해 보세요. TCP 연결 거부의 원인으로는 네트워크 폭주, 방화벽, 서비스 부재가 있습니다. 그럼 각 원인에 대해 살펴볼까요? 네트워크 폭주로 인하여 SYN 세그먼트 패킷이 라우터에서 폐기되어 목적지 호스트까지 전달되지 않았거나 SYN 에크 세그먼트 패킷이 라우터에서 폐기되어 목적지 호스트까지 전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방화벽이 SYN 세그먼트 패킷, SYN 에크 세그먼트 패킷을 폐기한 경우입니다. 방화벽은 경우에 따라 ICMP 메시지 패킷을 폐기된 패킷의 출발지 호스트 및 포트로 전송하기도 합니다. 서비스 부재는 연결하고자 하는 상대편 포트에 서비스가 동작하고 있지 않아 SYN 세그먼트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입니다. 각 탭을 클릭하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 화면은 시퀀스 넘버라는 헤더 타이틀을 가진 칼럼을 삽입한 후 칼럼 타이틀을 SEQ 샵으로 수정한 결과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보기를 끌어넣어 칼럼 이름을 수정하는 과정을 완성해 보세요. 추적 파일 FTP 클라이언트 사이트.pkmng는 3개의 TCP 스트림 트래픽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와이어샤크로 열고 2번 스트림의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패킷 목록 번호를 확인해 봅시다. 먼저 2번 스트림을 구별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필터 안에 넣어야 하는 구문 중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적어보세요. 이제 연결 시작을 확인해 봅시다. 스트림 2 연결 시작을 위한 SYN 세그먼트가 있는 패킷 항목만을 구별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필터 안에 넣어야 하는 구문을 빈칸에 적어보세요.
이제 연결의 시작에 해당하는 패킷 목록 번호를 확인해 봅시다. 이 화면은 디스플레이 필터로 씬 세그먼트의 위치를 찾아 해당 패킷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클리어 버튼으로 그 주변의 모든 패킷 항목을 함께 디스플레이한 화면입니다. 이 중 스트림 2의 에크 세그먼트 패킷과 관련이 없는 패킷은 몇 번인지 보기 중에서 고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연결의 종료를 확인해 봅시다. 이 화면은 각각 핀 세그먼트와 RST 세그먼트를 이용한 연결 해제 패킷 항목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화면을 살펴보고 빈칸에 알맞은 보기를 끌어넣으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TCP의 기초부터 살펴봅시다. TCP는 출발지 포트와 도착지 포트 사이에 TCP 연결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송합니다. 그리고 IP 패킷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며 응용계층 엔티티들에게 안전한 데이터 수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CP 세그먼트는 헤더와 페이로드로 구성되며 세그먼트의 최대 크기는 최대 전송 단위에서 IP 헤더와 TCP 헤더의 길이를 뺀 값을 넘을 수 없습니다. TCP 헤더 필드의 다음 순서 번호는 현재 순서 번호에 현재 데이터 길이인 바이트를 더하는 것으로 계산되며 초기 순서 번호인 ISN은 각 TCP 연결마다 고유하게 결정됩니다. 확인 응답 번호는 데이터 수신 측이 예상하는 다음 순서 번호며 데이터 오프셋인 DO는 세그먼트 헤더의 길이를 뜻하고 값의 단위는 4바이트입니다. 플래그는 NS, CWR, EC, PSH, RST, SYN, PIN 등이 주로 쓰이고 URG는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윈도우 크기는 수신 측 TCP 데이터 버퍼의 여유 공간 크기와 같으며 옵션 필드를 통하여 MSS, Wscale, SEC, TS 등의 정보를 TCP 연결 당사자 간에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TCP 세그먼트 트래픽 분석의 중요 내용을 살펴봅시다. TCP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필터링을 위한 필터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TCP 연결 설정은 씬 세그먼트로 ISN, MSS, WS, TS 등을 제시 및 협상하며 씬 에크 세그먼트로 ISN, MSS, WS, TS 등을 제시 및 협상합니다. 그리고 에크 세그먼트로 TCP 연결 협상을 종결하고 연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TCP 연결 해제는 RST 세그먼트로 명시적 연결을 해제하며 핀 세그먼트로 묵시적 연결을 해제합니다. 와이어샤크는 분석자의 편의를 위하여 상대적 순서 번호를 제공합니다. TCP 연결 과정에서는 씬 세그먼트, 씬 에크 세그먼트, 에크 세그먼트에 대하여 순서 번호 증분이 1이며 TCP 연결 후에는 실제 전송된 데이터의 크기가 순서 번호의 증분이 됩니다. TCP는 윈도우 크기에 따라 여러 개의 데이터 세그먼트를 연속적으로送신할 수 있습니다. TCP 세그먼트 손실 복구는 데이터 수신자의 경우 기대하지 않은 순서 번호를 가진 데이터 세그먼트를 수신하면 기대한 순서 번호를 확인 응답 번호로 한 에크 세그먼트를 데이터 송신자에게 송신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데이터 송신자는 동일한 확인 응답 번호를 가진 에크 세그먼트를 3회 반복하여 받으면 해당 순서 번호를 가진 데이터 세그먼트를 재전송함으로써
손실이 복구됩니다. TCP 연결의 거부 원인으로는 네트워크 폭주로 인한 라우터의 패킷 폐기, 방화벽의 트래픽 차단, 목적지 포트의 서비스 프로세스가 동작하지 않음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TCP 트래픽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를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